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온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마치 두 사람이 만담 쇼를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진술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없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시정 잡배만도 못한 수준으로 의리도 없고 염치도 없이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넘어서 허탈한 웃음만 나왔는데, 가장 황당했던 대목이 바로 저 대목이었죠. 전공이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놔두라고 한 것이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냥 웃었다고요? 자, 이에 대해서 실제 전공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책임을 김용현에게 떠넘기고 있죠. 계엄 당일 담화문도 포고령도 전부 김용현이 작성해서 가져온 것이고 자신은 그저 한번 슬쩍 보고 그냥 하도록 놔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국민 중에 의사, 그것도 전공의를 콕 집어서 처단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계엄령을 편 사람이 그렇게 국민 협박을 해놓고서는 마치 장난처럼 웃으면서 그냥 한번 해본 것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자, 이에 대해서 박단 전공의 대표 현재 의협 부회장이 되어 있죠. 자, 박단 씨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거리인가?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자들. 자, 이런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저 페이스북 글에 비슷한 전공의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날 처단이라는 단어를 보며 전공의 선생님들 걱정하고 의대생들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는데 웃다니. 진짜 처단만으로도 모자라는 인간들입니다. 진짜 XX 놈들입니다. 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간도 아닌 소모품으로 생각하니 저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는 거죠. 자, 또 다른 댓글.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엄 당시 포고령 우왕을 보며 처단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런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 있자니 기가 찰 뿐입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저 세대가리 인간들은 계엄이 게임 정도였나 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네요. 자, 더 실망할 것도 없지만 진짜 인간도 아니다 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찌질하지 않나요? 며칠 3평짜리 독방에 갇혀보니 죽겠나 봅니다. 빠져나가기 위해 정말 구질구질한 변명에 정말 덩치값 좀 해라. 네, 이 표현이 딱 맞네요.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구질구질하고 치사하고 추잡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몇 개만 더 보시면 네, 여기 나오는데 개 땡땡. 저 5번을 보고 밤잠을 설친 그날이 생생하다. 정말 기대도 안 했지만 오늘 저것들 보니까 욕만 나옴. 계도하는 측면에서 사형. 네, 어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한다라는 겁니까? 아니, 음모론에 그리고 주술에 빠져 있고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계엄을 병정놀이 하듯 저지른 자가 국민을 계몽한다고요? 정말 그 말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계몽, 계도하는 차원에서 사형시키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어제 우리가 본 이 헌법재판소 변론 모습은 너무나 창피한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그냥 김용현에게 떠넘기기 바쁘고 이런 전략이겠죠. 자기는 탄핵 기각되어서 현직으로 복귀한 다음에 뭐 김용현이 구속되더라도 나중에 뭐 사면해줄 모양으로 이런 전략으로 가자 둘이 입을 맞췄나 봅니다. 이런다고 책임 피할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생방송으로 계엄령 발표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그게 담화문이든 포고령이든 그걸 김용현이 작성해 왔다라고 하더라도 다 보고받았잖아요. 이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전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 발표 누가 했습니까? 아무리 계엄 담화문이든 포고령이든 김용현이 작성해서 왔다 할지라도 다 보고했잖아요. 다 보고받고서도 그냥 밀어붙인 건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거짓말 대잔치였습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의 변론이 이어졌는데 어제 김용현은 이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당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즉 당시 계엄 발표문부터 담화문, 포고령 모든 게 거짓말 투성이었는데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었다? 파업 아니었죠. 다 사직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데 파업하고 있었다. 파업으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었다? 아니, 의료 시스템 붕괴 가져온 게 누굽니까? 거짓말로 시작된 이 윤석열발 의대 2,000명 증원, 그로 인한 의료 대란,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파업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사 2,000명 늘리면 10,000명 늘려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망상에서 비롯된 미친 정책이 의대 증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사를 적으로 돌려 세우더니 이제는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써놓고 이걸 농담처럼 그냥 웃어 넘긴 일이었다. 그냥 한번 해본 일이었어.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대통령입니다. 정말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감사합니다.